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40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현재 45세인 박민수 씨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79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에는 30년 만에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박민수 씨의 어머니인 김영희 씨였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영희 씨는 미혼모였습니다. 1970년대 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더욱이 영희 씨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영희 씨는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5살 연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영희 씨에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영희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고 고향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영희 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며 계속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더 헐렁한 옷을 입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고향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난한 집안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영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영희 씨는 3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으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희 씨는 미혼모 시설의 도움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입양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아원이나 시설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27일 영희 씨는 갓난아기 민수를 안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영희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안고 고아원 문 앞에 서 있는데 차마 배를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수가 제 품에서 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1시간 넘게 고아원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아이를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더 좋은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편지는 민수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아원의 방침으로 생부모의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거나 사정이 어려워서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말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유난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배웠고 글자도 빨리 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인 박서연 수녀는 민수를 특히 아꼈습니다. 민수가 6살이 되던 해 박수녀는 민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박수녀의 말은 어린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가족이 면회를 왔을 때 민수는 혼자서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나는 왜 버려졌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린 민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민수가 8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입양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박철민, 김순애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 박철민 씨 부부는 한눈에 이 아이를 자신들의 아들로 맡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역시 이 부부에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을 처음 써봤을 때의 감정을 민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씨 부부는 민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민수의 성까지 박씨로 바꿔주었고 정식으로 호적에도 올렸습니다. 민수는 박민수가 되었습니다. 새 부모님은 민수의 교육에 특히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민수가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과외도 시켜주고 좋은 학원에도 보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준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원래부터 이 집 아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민수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닮은 점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엄마 성격을 빼닮았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양부모님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키도 달랐고 생김새도 달랐고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민수에게는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춘기의 반항심과 맞물리면서 민수는 종종 양부모님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말다툼 끝에 민수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집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엄하게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양어머니 김순애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아버지 박철민 씨는 민수를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민수야, 네가 우리 친아들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친아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는 너를 선택했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바로 너를 선택해서 우리 아들로 만든 거야. 이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민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며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20대 후반, 민수는 대학 동기였던 이현정 씨와 결혼했습니다. 현정 씨는 민수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의치 않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양부모님은 친부모보다 더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와 현정 씨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지은이와 둘째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며 처음으로 혈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핏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나를 낳아준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께 상처를 줄 것 같았고 또 실망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강남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놀고 있는 동안 민수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카페가 붐벼서 자리가 없자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요즘 이런 친절한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경상도 출신이신가요? 민수가 물어보자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경북 안동이 고향이에요. 억양을 듣고 그런 것 같아서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억양이 정겨워서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과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김영희 씨였고 현재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민수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역시 영희 씨에게서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년생이세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1979년생입니다. 영희 씨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1979년, 그 해는 그녀가 아들을 낳은 해였습니다. 혹시 몇 월에 태어나셨어요? 12월 24일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2월 24일, 바로 자신이 아들 민수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민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영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갑자기 우는 영희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가 맞구나. 어떻게 제 이름을. 내가 너를 낳았어. 1979년 12월 24일 마포구 산부인과에서 너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해했던 생모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의 어머니세요? 응, 민수야. 엄마가 너를 40년 동안 찾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카페 안의 사람들이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민수와 영희 씨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충격, 분노, 궁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다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40년 동안 계속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다음 날, 엄마가 다시 찾아갔어. 너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하지만 이미 너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였어.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의외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찾으러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서울의 모든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도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 경찰서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가봤지만 소용없었어. 영희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상황을 알아야 해.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가웠고 엄마는 겨우 20살이었어.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영희 씨는 민수에게 40년 전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엄마에게 결혼하자고 했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 너를 낳고 키우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저를 버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 엄마의 상황을 알아야 해. 영희 씨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공장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다했어. 그때는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일자리를 잃는 시대였어. 고향에도 갈 수 없었어. 부모님께 이런 일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 원룸 하나 얻을 돈도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도 없었거든. 영희 씨는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미혼모 시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 거기서 상담사가 말하길 아이를 키우려면 최소한 매월 5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 지금 돈으로 치면 500만 원 정도야. 1979년 당시에 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이 3만 원이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 민수는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심한 게 너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것이었어.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는 게 너를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후에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영희 씨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갔어. 마음을 바꿨거든. 어떻게든 너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영희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고아원에서는 네가 이미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고 했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영희 씨는 그날 이후 40년간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수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았어. 서울의 모든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 입양기관도, 복지관도, 병원도 다 가봤어. 그런데 왜 찾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기가 더 어려웠어.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거든. 영희 씨는 40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시내 고아원들을 다 돌아다녔어. 혹시 너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보면서 혹시 저 아이가 우리 민수일까 하면서.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입양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엄마가 그 기관들을 다 찾아가서 혹시 민수라는 이름의 아이가 입양됐는지 물어봤어.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2000년대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엄마도 컴퓨터를 배웠어. 온라인으로 입양 관련 카페나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1979년 12월 24일 생 민수라는 아들을 찾습니다라고. 민수는 어머니가 40년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를 보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보낸 후에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매일 밤 너 생각에 울었어. 그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다시 일자리를 구했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 돈을 모아서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사립탐정도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어. 영희 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도 있었어.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내 마음에는 항상 너만 있었거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다른 아이를 낳으면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정말 후회했어. 너를 보냈던 것을. 만약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좀 더 버텼다면 너를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평생 후회했어. 15번째 이야기 놀라운 우연. 민수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오늘 여기에 오게 되셨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요즘도 계속 너를 찾고 있었어. 주말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혹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런 식으로 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공원 같은 곳에 가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들을 보면 혹시 저 사람이 우리 민수일까 하면서 관찰하곤 했어. 민수는 어머니의 간절함에 놀랐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주말이니까 가족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정말 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네가 자리를 양보해 줄 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영희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가 1979년생이라고 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12월 24일생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확신했어. 마지막으로 민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16번째 이야기 생부에 대한 진실.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의 아버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말해줄게. 영희 씨는 민수의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정철수였어. 나보다 5살 많았고 같은 공장에서 반장 일을 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고생하고 있다면서 많이 도와줬어. 영희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사적이었어. 엄마를 아끼고 보호해주려고 했어. 그래서 엄마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지.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엄마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야.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 그 사람이 너무 잘 속였거든. 영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 어떻게 증명할 거냐? 정말 내 아이가 맞냐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 사람이 고향에 아내와 2아이가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 민수는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현재의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현재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는 지금 관절염이 심해서 거의 일을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영희 씨는 지팡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너무 무리해서 일했더니 몸이 많이 상했어. 특히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어. 민수는 어머니의 현재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정말 외로워. 하지만 너를 찾겠다는 희망만으로 버텨왔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영희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정말 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이게 꿈인가 싶어. 40년 만에 내 아들을 다시 보게 되다니. 민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만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8번째 이야기 가족의 만남. 그때 민수의 아내 현정 씨가 아이들과 함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우시는 거예요? 현정 씨는 민수와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현정아, 이분이 나의 어머니야. 내 친어머니.
현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정말이에요? 민수는 현정 씨와 아이들을 영희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 아내 현정이고요. 이 아이들이 지은이와 지훈이에요. 어머니의 손녀, 손자입니다. 영희 씨는 손녀와 손자를 처음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내 손녀와 손자구나. 지은이와 지훈이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 할머니가 누구예요? 지은이가 물어보자 민수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아, 지훈아, 이분은 아빠의 진짜 어머니야. 너희들의 친할머니시지.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영희 씨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할머니가 너희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 19번째 이야기 양부모님께 알리기.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양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양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박철민 씨와 김순애 씨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자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게 큰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혹시 회사에서 문제라도 생겼니? 아니에요. 오늘 제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양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친어머니를?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양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양아버지 박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의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친어머니도 만나 뵙고 싶어요. 양어머니 김순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네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네가 친어머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다만 우리도 내 부모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줘. 민수는 양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에게는 두 어머니가 계신 거죠. 절 낳아주신 어머니와 절 키워주신 어머니. 20번째 이야기 두 어머니의 만남. 일주일 후 민수는 두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영희 씨와 순애 씨가 만나는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먼저 영희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를 키운 김순애입니다. 영희 씨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를 낳은 김영희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 씨는 순애 씨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선생님께 고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 씨는 영희 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여자니까 그 심정을 이해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민수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수는 우리가 함께 돌보면 되겠네요. 순애 씨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21번째 이야기 진실이 밝혀진 후 민수는 친어머니를 만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셨던 거네요. 영희 씨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네가 원망하는 것도 당연했어. 엄마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20살에 혼자서 아이를 낳고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민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22번째 이야기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 민수는 영희 씨의 현재 상황을 알고 나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어. 안 돼요. 40년 동안 못다 한 효도를 이제부터라도 해야죠. 민수는 영희 씨를 위해 더 좋은 집을 구해드렸습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하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시작인걸요. 민수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영희 씨는 손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은이가 말하자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어. 대신 자주 놀러 와줘. 23번째 이야기 생부를 찾아서. 민수는 생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너의 아버지는 찾지 않는 게 좋겠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은 보고 싶어요.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생부 정철수 씨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현재 75세로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철수 씨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너가 누구냐? 저는 1979년에 김영희 씨에게서 태어난 박민수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 안 나세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머니와 사귀셨잖아요. 정철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인정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민수는 아버지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도 됩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정철수 씨는 민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컸구나. 어디서 자랐냐? 입양되어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4번째 이야기 완전한 가족. 6개월이 지난 후 민수의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생모인 영희 씨와 양부모인 철민 씨, 순애 씨 부부, 그리고 민수의 가족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은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손녀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고 순애 씨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두 분이야. 지은이가 기뻐하자 어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 지은이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야. 할머니가 두 분, 할아버지도 두 분이야. 민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이제 행복해요? 지훈이가 물어보자 민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응,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25번째 이야기 영희 씨의 고백. 어느 날 영희 씨는 민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고아원에 있을 때 엄마가 실제로 너를 본 적이 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봤다고요? 언제요? 네가 7살 때였어. 엄마가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너희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 영희 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담장 너머로 너를 봤어. 다른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더라. 그때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친구들과 웃으면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민수는 어머니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 엄마의 상황이 그때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든. 여전히 가난했고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보고만 가신 거예요? 응. 하지만 그때 너를 본 것만으로도 엄마는 위안이 됐어.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영희 씨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입양되던 날도 엄마가 봤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정말요? 새 부모님이 너를 데리러 왔을 때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 너는 새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26번째 이야기, 영희 씨의 건강 악화. 그런데 기쁜 시간도 잠시 영희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생과 스트레스가 몸에 누적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 해요. 민수가 걱정하자 영희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일 거야.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가 가능한가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의사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빨리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영희 씨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됐어.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한이 없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이미 너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27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들. 영희 씨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시작인데. 영희 씨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어머니,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영희 씨는 손녀, 손자들이 올 때마다 특히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집에 가세요? 지은이가 물어보면 영희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영희 씨는 지은이와 지훈이가 없을 때 민수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없어도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줘.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네, 어머니. 그리고 내 양부모님께도 잘해드려. 그분들이 없었다면 너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당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영희 씨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는 엄마가 없어진 후에 읽어. 어머니,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니야, 꼭 써야 해. 엄마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거든.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하다.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엄마는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을 평생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양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보니까 말이야. 민수야, 엄마는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비록 곁에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네가 내 아이들에게 주고 있구나.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40년 동안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지켜라. 그리고 내 양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분들이 너의 진짜 부모님이다. 엄마는 그저 너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지는 마라. 엄마는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사랑한다. 민수야. 정말 정말 사랑한다. 너의 어머니 김영희. 29번째 이야기, 마지막 순간. 2024년 12월 24일. 영희 씨가 민수를 낳은 지 정확히 4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수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겨우 몇 개월밖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양부모님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애 씨는 영희 씨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 양가 친척들, 그리고 영희 씨가 40년 동안 민수를 찾으면서 알게 된 사람들까지. 특히 영희 씨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30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유품. 영희 씨의 원룸을 정리하면서 민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방 한쪽 벽면 전체가 민수를 찾기 위한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시 내 모든 고아원과 입양기관의 주소가 적힌 노트, 신문 광고를 낸 기록들,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들을 출력한 종이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민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40년 동안 민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을 남겨놨습니다. 10살 때의 민수, 20살 때의 민수, 30살 때의 민수. 실제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민수는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서는 민수를 위해 모아둔 돈이 나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는데 통장에는 민수 찾으면 주려고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1번째 이야기 1년 후. 영희 씨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주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훈이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민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아빠를 40년 동안 찾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요? 지은이가 물어보면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어. 민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도 더욱 효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무슨 말을 하니. 우리 아들인데. 양부모님은 여전히 민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32번째 이야기 새로운 발견. 2025년 어느 날 민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씨가 다니던 성당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민수 씨, 어머님께서 성당에 기증하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민수가 성당을 찾아가니 신부님이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민수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찾지 못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더 많은 편지들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40년 동안 민수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 5번째 생일이야.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민수야, 오늘 길에서 너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봤어. 혹시 너일까 하고 한참을 쳐다봤지. 민수야, 엄마가 아프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어. 너를 찾기 전까지는. 한 권 한 권 읽어내려가며 민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드디어 민수를 만났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33번째 이야기 생부의 변화. 한편 민수의 생부 정철수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정철수 씨가 민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야, 나와 한번 만날 수 있겠니? 민수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철수 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철수 씨는 민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너무 어렸었다. 책임감도 없었고 영희 씨에게도 너에게도 정말 나쁜 짓을 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희 씨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정철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으니까. 민수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와 입양 아동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김영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을 돕고 입양 아동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셨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이런 노력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아이를 입양 보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입양아인데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민수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재단의 노력으로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발달된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쉽게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50대 여성이 30년 만에 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0대 남성이 친부모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재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민수는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지은이와 지훈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응,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할머니의 손녀니까. 지훈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도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주말마다 재단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지 봉투를 접어주거나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종종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영희 씨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너를 보고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어.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민수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영희 씨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50세가 되었고 김영희 재단은 국내 최대의 가족 찾기 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500가족 이상이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단의 성공으로 민수는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상, 효행상, 가족사랑상 등등.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큰 보람은 가족들이 재회하는 순간을 볼 때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어머니가 느꼈을 기쁨을 상상했습니다. 2029년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노인 한 분이었는데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김영희 씨의 아들 민수 씨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저는 영희 씨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박미숙이에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동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영희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의 아들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박미숙 씨는 영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희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었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잘 챙겨줬어요. 그런가요? 언니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가끔 연락을 했어요. 항상 아들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할까? 그런 걱정만.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민수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몇 개월에 불과했지만 40년 동안 이어진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에 묘소를 찾아가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어머니, 올해도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거든. 아빠도 할머니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당연하지. 아빠의 사랑도 할머니한테서 배운 거니까. 지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할머니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하면 민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40년 만에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 민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에게는 새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영희 씨, 자신을 키워준 순애 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현정 씨. 모두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